평평한 거실, 바닥에서 발이 걸려 찌청이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이 보내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문지방이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내 다리가 내 의지대로 들리지 않아 땅에 끌리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내 몸을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낙상 사고는 우연한 불운이 아닙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린 결과입니다. 바로 근감소증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입니다. 뼈를 보호하고 관절을 붙잡아주는 인체의 거대한 엔진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 근육이 땔감을 잃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나이 탓이라며 무심하게 넘겨버립니다. 야속하게도 세월이 흐르면 입맛은 뇌가 아니라 위장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좋아하던 갈비나 등심이 어느 순간부터 고무 씹는 것처럼 질기게 느껴집니다. 기름진 고기 한 점을 먹으면 밤새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해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위산 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소화 효소가 메말라버린 위장은 단백질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허물어뜨릴 힘을 잃었습니다. 위장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고기를 거부하라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뇌는 그 신호에 순응합니다. 고기 굽는 냄새조차 역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음식만을 찾도록 미각을 조작합니다. 내 몸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늙어가는 소화기관에게는 가장 버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생물학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체의 변화 위에 한국인 특유의 밥심이라는 습관이 덮어 씌워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쌀밥과 뜨끈한 국물로 배를 채워왔습니다. 밥그릇을 비워야만 비로소 식사를 제대로 했다는 포만감을 느낍니다. 밥과 국, 찌개 위주의 식단은 탄수화물 과잉을 부릅니다. 정작 근육을 만드는 벽돌인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배부른 영양실조입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고 소화가 잘 되는 국수가 좋습니다. 물에 말아 먹는 밥 한 공기는 당장은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처절한 기근과도 같습니다. 고기를 반찬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먹는 요리로 대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배가 부른 상태에서 고기를 집어드는 식습관은 단백질 섭취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더욱 깊숙한 곳에는 늙어가는 육체를 마주하기 싫은 심리적 회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활의 귀찮음도 한몫합니다. 혼자 혹은 둘이 먹자고 고기를 굽는 일은 번거롭습니다. 기름 튀는 식탁을 닦아내는 일은 노동입니다. 냄새를 환기하는 과정은 기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 고단함으로 다가옵니다. 치아가 부실해져 질긴 것을 씹는 행위 자체가 고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씹지 않고 삼킬 수 있는 음식만 찾게 됩니다. 두부나 계란찜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만 손이 갑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양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소화가 안 되어 트림이 나오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불쾌한 경험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라리 고기를 끊겠다고 다짐합니다. 채식 위주로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근육의 재료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속을 편하게 하려는 단기적인 안락함을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걸을 수 있는 자유를 맞바꾸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많은 이들이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 대신 콩물이나 묽은 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혹은 갈아 만든 선식으로 배를 채우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노년의 급격한 근육 소실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흡수율과 효율면에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유동식 위주의 식사는 위장의 소화 기능을 더욱 퇴화시키는 악순환을 부릅니다. 씹는 자극이 뇌로 전달되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위장 또한 운동을 멈추고 더욱 게을러지게 됩니다.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는 지방이 채우게 됩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불룩 나온 거미형 체형으로 변해갑니다. 결국은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고수하는 데 있습니다. 약을 챙겨 먹듯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매 끼니 자신의 손바닥 크기와 두께만큼의 단백질, 반찬을 의무적으로 접시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소화가 걱정된다면 굽는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푹 삶아내어 조직을 부드럽게 만든 수육이나 찜 요리를 선택합니다. 고기결을 끊어서 잘게 다져서 먹습니다. 파인애플이나 키위 같은 과일과 함께 섭취하여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붉은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달고기, 생선, 해산물, 달걀 등을 번갈아 가며 식탁에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밥숟가락을 들기 전에 단백질, 반찬부터 먼저 씹어 넘겨야 합니다. 근육은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먹어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빠져나갑니다. 내 손바닥만 한 고기 한 점이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할 기둥을 세웁니다. 내일도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존엄을 지켜줍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